자, 11번입니다. 갑은 자동차 수리인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원을 지급할 걸 약속하였으나 뭔데 5만원 밖에 안 하죠? 갑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을은 유치권 행사하여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임대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가능하고 임대하더라도 간접 점유하고 무슨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요. 여기서 임대료는 과실이죠. 과실을 수취하면 변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우선 변제 받게 되고요.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을은 자기의 물건의 점유와 동일한 주유로서 자동차를 점유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선간 주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리 민법상 주유 의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간 주유 의무가 있고요. 좀 길게 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 의무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센 거죠? 선간주의 의무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선가주의 의무는 내 재산보다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 임치계약의 무상 수취 친권자. 요 두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두 가지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시험범위 안에서는 다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예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 때문에처럼 어떤 것든 상관없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이런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개새끼가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죠. 뱃속에도 유치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제 개는 저는 어떻게 키우냐면 대충 뒷마당에다 묶어놓고 밥짓거리 주면서 키워요. 근데 이 개를 보니까 이 자식이 개 주제에 뭐죠? 옷 입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그러면 제 개처럼 뒷마당에 묶어놓고 대충 밥찍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보다 소중하게 어떻게 해요? 방에 들여다 놓고 어디 가세요? 사료 사와서 사료 먹이고 그렇게 뭐죠?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입니다. 그죠? 내 재산보다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은 뭐죠? X죠. 요새 그 뭐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기견 입양하셨죠. 그죠? 토리인가요? 똘인가? 토리? 근데 이제 그걸 입양하셔가지고 그 뭐죠? 청와대 마당에다 이렇게 이쁘다게 집을 지어놓고 물통, 사료통 놓고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개를 개줄에 묶어놨다고. 그죠? 개를 뭐 방에다 놓고 키워야지 그거를 뭐 묶어놨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죠? 뭐가 맞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반대론자들은 개는 실내에다 키우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외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반론자가 있고 전문가는 개는 인간과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키우면 안 되고 방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또 전문가 얘기했다 그러고 모르겠네. 근데 그걸 왜 사진 찍어서 이걸 올렸을까요? 비서실장이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 그죠? 올려놓는 바람이, 누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비서실장도 자랑스럽게 어떻게 개질에 묶여서 개집 앞에 내를 찍어서 딱 올려놨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죠? 저도 개를 키우지만, 개를 키우는데 저는 이제 개를 방에서 키우잖아요. 방에서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뭐 밖에서 키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밖에서도 키워봤는데,
밖에서 키우면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아시죠? 그죠? 저는 예, 강원도 정선에 살아요, 제가. 예. 강원도 정선. 서울,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올 6월 달에 제 서울에 분당에 집 있었잖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정선으로 다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골에서 개를 키우면 풀어놔 보니까 막 진드기 이게 몸에 붙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냥 방 안에서 키우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방에서 키우든 밖에서 키우든 헤헤거리면 똑같더라고요. 3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고 을에 대하여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며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X죠. 왜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죠. 4번 을이 자동차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수리대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X예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채권은 뭐죠?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이 돼요.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제3자 병에게 빌려준 경우 즉시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X죠. 자, 타인에게 빌려주면 의무를 위반한 거죠. 따라서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지. 즉시 바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빌려준 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답은 1번이죠. 12번 다음은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뭐죠?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뭐죠? 저희 집에다 어떻게 해요? 신발 신긴 개를 뭐죠? 방에다 안 놓고 사료 사다 매고 있는데 그날 밤 개준이 온 거죠. 와가지고 그 개는 내 자식과 같은 놈이니까 요 고양이를 줄 테니 차라리 그 개를 돌려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유치권의 뭐죠? 소멸 청구고 이건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럽시다. 승낙을 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것이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죠. 3번 또 나왔네요. 승낙 없이 임대하면 뭐합니까? 소멸 청구의 대상일 뿐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 소멸 효과가 생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4번이죠. 넘기셔서 1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장려도 문제죠. 27회 두 번째 문제. 보증금, 권리금 안 되죠. 디귿번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이죠. 근데 원래 채권이 뭐죠? 필업이죠. 디귿은 뭐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네요. 1번 원상 회복 약정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디귿번에서 2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무슨 권리? 이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잖아요. 그죠? 유치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속 점유해야 된다. 2번 임차인은 보존행위로서 종종 목적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는 줘야 돼요?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3번 임대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으로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전부 변제할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건물의 전부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5번이 답이죠.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15번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작년도 문제죠? 이 양반 제정신이 아니에요. 벌써 몇 문제째예요? 3문제째. 그러니까 유치권을 미친 짓 냈는데 요 15번은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문제가.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을 했다면요. 이때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성립은 돼요. 성립은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는 없냐면 대항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판시하고 있냐면 경락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부동산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가 들어간다는 등기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됐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죠? 경락받은 경락인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갑은 그 다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해야 되고요. 그죠? 또 변제기가 뭐 해야 돼요? 도래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보자고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을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0일 주택에 대하여 갑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 위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날짜가 뭐죠? 2월 8일이죠. 2010년 10월 17일 경매 등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했을까요? 후에 성립할까요? 자, 우리 이제 문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2016년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출제자는 이런 생각이죠. 보존 등기한 날짜가 며칠이죠? 1월 15일이니까 두 달을 더하면 뭐죠? 3월 15일이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보세요.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라는 말이 2개월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라고 두 달 내에 돈을 갚아야 된다는 말은 요 사이에 돈을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제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보존 등기 한때 변제기가 도래한 거니까 보존 등기는 며칠 날 했어요? 1월 15일이니까 유치권은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죠? 성립한 거죠.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죠? 명백히 오답이에요.
그러면 답을 바꿀 것이냐, 문제를 바꿀 것이냐. 이해되시죠? 그죠? 어떤 얘기지? 뭘 바꾸죠? 문제를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2개월 내를 후로 바꾸자고요. 2개월 내를 뭐로 바꿔요? 후. 그런지 명확히 시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간명이 보존 등기 후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이 정확해져요. 무슨 말이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2개월 후면은 변제기가 언제 도래한 거예요? 3월 15일이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고, 따라서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를 뭐로 바꾸자고요? 후로 바꿉시다. 여러분, 그죠? 지문 보자고요. 그러면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죠. 오히려 유치권자가 경락인인 병한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니은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의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죠. 왜요?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디귿번, 을은 동시 이해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맞죠? 어차피 동시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답이 뭐가 돼요? 3번 디귿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를 뭐로 바꾸자고요? 후로 바꾸자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답이 3번.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치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권 몇 문제나요? 3문제나 내놓고서는 마지막 문제는 뭐죠? 문제 또 뭐죠? 5, 6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내로 후로 바꾸면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고요. 핵심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유치권자 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가 있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에 대해서 뭐 따로 정리할 거는 이제 보면서 이제 정리하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X.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분리 양도할 수가 없고요. 2번,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 약정 담보 물권이긴 하지만 법정 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자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피담보 채권이 무효이면 저당권도 무효이다. 5죠. 왜요?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은 뭐죠? 존재하니까요. 4번, 저당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X죠. 저당권 명백한 뭐죠? 담보 물권이죠.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고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 사이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A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설정 등기가 을의 등기 신청 서류에 위조하여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험 문제는 지문으로 잘 나와요. 뭐 이런 얘기겠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등기가 말 그대로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가 안 된 거죠. 말소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이때는 저당권은 뭐죠? 소멸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불법 말소된 상태라면 돈 한 푼 못 받았죠? 그래도 뭐죠? 소멸해야 돼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더 이상 뭘 청구할 수 없죠?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책에는 뭐죠? 뒤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저당권 실행 당시 갑의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돈 받을 수 있겠죠. 3번 갑과 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다만 예외가 있어요. 3번 갑과 을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유효하다 맞고요. 물론 이것이 아까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으로 바뀌어서 전세권도 유효하다 그래도 뭐죠? 맞고요. 일반 저당권도 유효하다 그래도 뭐죠? 맞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4번이죠. A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면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X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인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좀 너무 그런데 을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제3자 부동산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물상 보증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X가 됩니다. 5번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해도 갑의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왜요? 부정손 때문에 그렇죠. 3번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자, 저당권의 객체는 뭔가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1번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험법면에서 권리는 뭐죠?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어업권, 광업권은 저당권 객체 될 수 있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권리 중에 뭐만요? 지상권, 전세권만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이어야 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다만 예외가 있죠. 제3자 명의의 경우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나 제3자를 위한 계획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건 아닌데요. 2번 채권 최고액 범위 내려면 지연이자는 1년분이 아니라도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뭐라면요? 근저당권이라면. 3번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당 등은 명백히 부합됐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 종물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3번 주유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유소 지하에 설치한 유류저당 탱크에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X고 이유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치니까. 4번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부합물은 아니에요. 종물이에요. 왜냐하면 주의기는 분리할 수는 있지만 주유소에서 분리한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주의기는 뭐가 되죠? 종물이 되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침으로. 4번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에 설치한 주유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에도 어떻게 미친다. 아까 말씀드렸죠. 5번 문제죠.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경우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됐어요. 부합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근데 뭐라고 됐어요? 독립의 효용이 없대요. 부합됐네요.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칩니다.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토지 임차권에도 어떻게 해요? 미치고요. 6번 구분 건물의 전여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치가 된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므로 기억 니은듯해서 5번이라고요. 참 재밌는 거는 작년도 그 문제를 내신 분은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내면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뭐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요 될 수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죠? 보시면 좋겠고, 모의고사 보실 때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몇 분 안에 풀고요? 45분만 풀고 무조건 뭐죠? 두 번째 과목 넘어가줘야 돼.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꼭 하셔야 되겠죠?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찍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제일 제 꼴보기 싫냐면, 저는 민법 때문에 큰일 났어.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민법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80%가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해서요, 민법을 날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의 깨로는 막 60분 넘어 풀린단 말이죠. 그죠? 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민법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쫓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그게 뭐 40점 나오더라도 자기 점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날아가다가 끝나나요? 그죠? 마지막에 또 읽고 이러면 풀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리긋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민법 내가 큰일 나서 이런데요. 제대로 풀고 나서 이게 민법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민법은 잘 트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왜 제대로 풀지도 않고 그거부터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뭐예요? 45분만 푸시는 거예요. 뭐 몇 문제 틀었더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평균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과목이 뭐죠? 시간 안배가 정확히 돼. 45분만 풀고 두 번째 과목부터 푸시되,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찍을 때는 그냥 내리긋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3번을 많이 긋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긋는 겁니다. 찍을 때는 5문제 남았어요. 그죠? 별 얘기 다 하죠. 그죠? 옳은 것을 물어보면요,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틀린 것을 물어보면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심리도 이용해요. 틀리게 하려고. 옳은 것을 물어볼 때는 답을 앞에 배치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 1번이 옳은 것 같아도 5번까지 다 읽어요. 근데 틀린 것을 고를 때는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2, 3, 4번 읽지도 않아요. 찍고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옳은 것은 앞에 배치해요. 그래 잘 틀려. 근데 틀린 거는 어차피 어떻게 그만 보고 넘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배치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바쁘더라도 옳은 것은 하면 어떻게 해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거고,
틀린 것을 하면 어떻게 4번, 5번 찍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긴 문제 있죠? 긴 문제. 문제 길어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시간 뺏으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 뺏으려고. 시간 뺏으려고 했는데 답을 앞에다 비치해봐요. 시간 못 뺐잖아요. 이것도 뭐죠? 답을 뭐죠? 4번 내지 5번에 비치해. 그래서 문제가 길면 4번 내지 뭐죠? 5번을 찍고.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1번 내지 2번을 찍고, 틀린 것을 하면 뭐죠? 4번 내지 5번을 찍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높아요. 높고, 이거를 괜히 뭐죠? 중간치 3번은 쭉 내리낀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답 사이로 막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공인중개사 민법은 숫자를 안 맞춰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게 4문제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죠? 40문제니까 8문제인가, 그죠? 8문제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맞추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보니까 4번이 많았으니까 4번이 아니라 2번 이런 거 안 된다고, 그죠? 숫자를 안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 싸움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리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통 지문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나 틀린 걸 넣어놔야지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푸는데 이런 것도 뭐죠? 틀리라고 꼬시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네. 다른 과목은 제가 분석을 안 해봤어요. 민법은 그래요. 민법은 제가 숫자 세반, 예? 예, 숫자 해봤더니 똑같지도 않고요. 다 다르고,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3번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죠? 많지만 특징이 없고 보통 찍을 때는 앞쪽, 뒤쪽 구분해서 찍는 게 좀 유리해요. 6번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6번, 7번 다 앞에 답이네. 1번.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X. 실행비용도 뭐죠? 담보가 됩니다. 특히 실행비용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답은 1번이죠. 2번 저당권은 부동산과 전세권, 지상권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3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야죠. 따라서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청구권은 뭐는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겠죠. 종전의 소유자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약상 채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4번 저당권이익은 부합물에도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후에 부합됐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5번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7번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죠. 2번 보시면 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수성으로 원칙상 동일이어야 하고 채권자 아닌 제3자의 의뢰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X죠. 원칙적으로 무효죠. 아까 나왔죠. 그죠?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다.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반복이죠. 1번 저당권의익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X. 저당권의익은 부합된 물건에 미치고요. 저당권이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9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물상대입니다. 저당권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상대예요. 물상대는 아주 쉬운 문제 잘 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물상대인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근데 이 A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를 뭐 할 필요가 있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멸실 훼손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불질렀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했다면 이때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는 권리는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인정이 돼요. 왜 그렇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일단은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뭐 해야 돼요?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요 세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전화했던 겁니다. 저당권이요,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전세권이 뭐 하게 됐냐면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뭐 할 위험에 처하죠? 소멸될 위험에 처한다.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전세금을 받게 되니까 이 저당권자는 지급 전에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이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대의가 되는 거고요.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병한테 이 건물을 팔아먹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팔리더라도 저당권을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지급 전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왜 인도라는 말을 썼냐면 이 돈이니까 지급이란 말이 맞죠. 근데 자꾸 최근에 인도라는 말을 자꾸 써서 문제를 내네요. 같은 말이죠? 의미는 그죠? 그래서 뭐죠? 헷갈리라고 뭐예요? 인도라는 말을 써요. 아무튼 지급 전,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반드시 되는 부분이고요. 그 물상대의라는 문제 제가 앞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162페이지 4번과 5번입니다.
162페이지 뭐죠? 4번과 5번이에요. 162페이지 4번과 5번입니다. 4번.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제3자가 압류해도 뭐죠?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돼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니까 2번도 뭐죠? X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할 경우 물상대의권이 행사할 수 있다. X. 지급 전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죠. 지금 제가 아까 인도라는 말을 쓴 이유 아시겠죠? 자꾸 인도라는 말을 써요. 지급 전 인도 전에.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소실됐다는 말은 목적물이 뭐죠? 멸실됐고 보험금은 뭐죠? 대표적인 가치 변형물이니까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수용, 공용 징수일까요? 아니면 매매일까요? 매매죠. 협의 취득은 뭐예요? 합의해서 산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뭘 말씀드렸죠? 사드 배치한 성주 골프장은 국가가 뭐예요? 수용한 것이 아니다. 뭐죠? 대신 다른 땅을 주고 협의로 뭐 했어요? 취득했죠? 협의 취득이요. 그건 뭐죠? 매매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4번이죠. 장류도 문제죠. 5번.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상대의는 담보물의 공용징수인한 보상청구권, 담보물의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X. 2번. 물상대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의함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면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담보물권자의 과실이란 말은 누구의 과실이에요? 저당권자의 과실이죠.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돈 부지른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물상대의 인정될 수가 없죠. 왜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 저당권자를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X고. 3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물이 멸실되어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물상대의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멸실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뭐가요?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생겼다면 물상대의 인정되겠죠. 답은 3번. 4번. 민법은 유치권에 관해 물상대의를 규정하고 X입니다. 유치권에는 아예 뭐가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제3자가 이미 저당물의 번역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만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는데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3자가 해도 상관이 없죠. 이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요. 171페이지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뭐죠? 9번이죠.